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 한 달 넘게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근이 싹도 틔우지 못한 채 말라 죽고 있지만 농업용수가 모자라 밭에 물을 주기도 만만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당근 최대 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파란 새싹이 가득해야 할 당근밭이 여전히 흙뿐입니다. 바싹 마른 흙은 마치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바람에 흩어집니다. 이달 초 당근을 파종했지만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에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씨앗은 말라버렸습니다. 한 달 가까이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파종한 지 2주가 지나도록 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좌읍 지역 당근 파종 면적에서 싹을 틔운 건 5% 미만. 지난달 파종을 일찍한 농가들은 밭을 갈아엎고 재파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다가 전부 이제 목이 잘리는 거죠. 이파리가 돼야 될 부분이. 해서 이제는 뭐 재파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걱정인데 지금. 가뭄에 콩도 생육이 더디기는 마찬가지. 꼬투리가 달릴 이 시기 물을 충분히 줘야 하지만 농업용수는 모자라고 급수 지원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아침 새벽 늦은 저녁에 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되면서 앞으로 일주일 안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강수량은 평년의 4% 수준. 대지는 점점 말라가고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고수온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바다에 유입되면서 어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쯤 거대한 민물 덩어리들이 제주에 접근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최근 저염분수가 유입되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앞바다. 바닷물의 염분을 측정하기 위해 관측 장비를 투입합니다. 수심 9m의 염분을 측정한 결과 28.9 PSU를 기록했습니다. 정상 염분보다 20%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수온도 30도 가까이 올라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았습니다. 지금 정상보다는 약간 좀 낮은 염분 농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염분 수계가 마을 어장 안으로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주도 서쪽 먼바다에서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민물 덩어리들입니다. 두께 10m의 저염분수는 현재 제주 북서부 연안을 따라 북동진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어제 조사한 결과 차기도 서쪽 20km 해역에서 염분 24 PSU의 폭이 수백 미터에 이르는 민물 덩어리가 관측됐습니다. 특히 차기도 서쪽 120km 해상에서는 염분이 22 PSU에 불과한 또 다른 민물 덩어리가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해류나 바람을 통해서 볼 때는 약 3에서 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염수가 희석이 되지 않고 온다면 대개 한 3에서 5일 정도 사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에 20년 만에 나타난 저염분수가 얼마나 피해를 미칠지는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시내 중심가에는 1년 내내 푸른 단팔수라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단팔수들이 빠르게 말라 죽고 있는데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짙푸른 잎으로 삭막한 도로에 숲을 이루고 있는 단팔수들. 그런데 군데군데 앙상한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잎은 대부분 떨어졌고 메마른 가지만 남았습니다. 사시사철 잎이 푸른 상록수인 단팔수가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영양제를 한 4, 5회 정도 수간 주사도 했고 그다음에 살균제도 이제 처방을 해봤습니다만은 상태가 호전되진 못했습니다. 고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단팔수는 제주시 신대로와 연삼로 등의 가로수로 심은 40여 그루, 수령 10년에서 40년이 넘은 나무들까지 다양합니다. 서귀포 지역에는 이런 고사 현상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4년 동안 100그루가 넘는 단팔수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
다만 아열대 식물인 단팔수가 올해 초 불어닥친 한파에 피해를 입은 뒤 최근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고사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자정작용 또는 열을 저하시키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시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단팔수 나무 4그루를 우선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조만간 제주를 찾아 고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제주 신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창조관광 우수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원 지사는 신화 역사공원을 제주도민 우선 채용과 지역건설업체 공동 도급 조건으로 승인했고 다른 관광 투자 사업에도 적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창조 관광 육성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여름철에 다양한 수상 레저 기구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보험에도 들지 않고 손님을 받던 수상 레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쪽비 파도로 이름난 제주의 한 해수욕장. 서핑보드를 타고 능숙하게 파도를 가르는 피서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일부 업체들은 서핑보드의 3분의 1에만 보험을 들어놓고 빌려주거나 초보자들에게 강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상 레저 기구는 최고 1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같은 건 들어있나요? 다 들어있죠. 저희 그냥 다 맞게 하고 있어요. 보험이 들어있지 않는 수상 레저 기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 다치더라도 이용객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해수욕장에서는 숙박업소인 게스트하우스가 보험은커녕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서핑보드를 빌려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드 렌탈인데 이거 튜브 렌탈한 거 별 차이 없잖아요. 보드가 조금 더 부피가 있고 또 저게 있으니까 좀 다르긴 한데 난 그런 걸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자 등록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는 2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업체는 늘어가는데 이제 그 기구에 대해서나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해서 그리고 보험도 가입이 안 돼 버리니까 사고가 발생을 할 우려가 크고. 해경은 사업자 등록이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영업한 46살 이모 씨 등 수상 레저 기구업체 대표 9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사상 최단 기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올 들어 어제까지 관광객 998만 명이 제주를 찾아 오늘 5만 명이 들어오면 지난해보다 44일 빠른 오늘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것인데 내국인이 758만 명으로 16% 늘었고 외국인도 225만 명으로 48% 늘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 고택의 시원한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 한번 즐겨보면 어떨까요? 고택에서 힐링을 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로 안동 지역의 고택들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조동진 기자입니다. 대청마루에서 올려담은 고택의 곡선 위에 산과 물, 하늘이 어우러진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합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한여름밤, 애절한 대금 소리와 클래식 연주의 고택 음악회는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담아줍니다. 다도와 공예 체험, 천연 염색, 종가 음식 체험 등 고택마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거리도 도시민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판토마임, 한지 손걸 만들기, 그리고 이제 솥대, 한복 입기, 음식 만들기 등이 있어서 손님분들이 다양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동 지역에서 고택 체험업을 하는 곳은 105곳. 지난해 안동 지역 고택을 찾은 체험객은 7만 1천여 명이 넘어 전년보다 17%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도 3,800명이 넘게 찾아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만 9천여 명이 찾는 등 고택 체험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서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동의 고택을 찾는 것은 수백 년 이어진 문중 고택의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어 서년들의 기품과 삶의 방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하고 전통 한옥마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안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또 하회마을도 있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동의 고택 체험은 단순한 한옥 체험을 넘어 안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신문화와 힐링의 체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네, 더위가 쉽게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밤사이 전적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면서 오늘도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북부 지역은 한 달 가까이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근길 기온 28도까지 올라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3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5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낮 동안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 경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약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2도가량 올라 있고요. 섬 지역의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해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푹푹 찌는 날씨는 이번 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식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위험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폭염기 주유소 단속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주유소 2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형별로는 소화기 분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 표시판 분량이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성원주 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5살 오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 알게 된 뒤 지난 1월 화물 탑차를 이용해 제주도 내 식당 등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리산과 오대산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지류인 송나가 한라산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에 참여했던 산림청 국립수목연구팀이 송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나는 안개가 많이 끼는 절벽이나 나무에 붙어 가느다란 실가닥 모양으로 자라며 제주에서는 지난 2001년 천하오름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제주마가 공개 매각됩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내일 서귀포시 축협 가축시장에서 제주마 13마리를 공개 경매 방법으로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경매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제주마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며 경매에는 제주도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내 행사와 축제에 들어간 원가 정보가 공개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열린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탐라문화제와 세계감귤 박람회 등 행사와 축제 619건의 원가 정보를 이달 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행사와 축제 예산은 25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55% 늘었습니다. 제주시 광양 로터리에 지하상가와 주차장을 만드는 제주 올레파크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다음 달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올레파크 개발 사업 타당성 검토 조사가 다음 달 17일에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주민과 도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제주항공이 호텔 사업에 진출합니다. 제주항공은 서울 홍대 입구역 일대 600억 원을 투자해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짓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항공기 석 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3,3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보다 16% 늘었고 당기 순이익은 1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